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챔피언스 리그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경기는 워싱턴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일단은 워싱턴 쪽에서 이제 트레 존슨이라는 작년에 이제 그 뽑은 시인이 이제 꽤나 잘하고 있었거든요. 얘가 빠진 것도 조금은 아쉽고, 그리고 키션 조지가 퀘셔너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 올 시즌 키션 조지 지금 이게 올 시즌 전체 기록인데 야투율이 48.4%에 3점이 무려 44%입니다. 경기당 5.6개면 적게 던지는 것도 아닌데 꽤나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경기당 한 16점 정도를 꼽아주고 있는 워싱턴에서 가장 지금 주가를 이렇게 많이 높인 선수기도 하거든요. 그런 키션 조지가 내일 퀘셔너블이라는 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직전 경기도 워싱턴이 또 패배를 했습니다. 현재 그 15패를 당했습니다. 1승 15패고 15패 중에서 12번이 hen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미네소타한테도 프렌이었었고, 직전 경기 시카고한테도 진짜 1점 차로 겨우겨우 아쉽게 패배를 했거든요. 최근 경기들에서 은근히 또 프렌이 나온다. 근데 사실 그건 시카고가 굉장히 또 지쳐있던 것도 있기도 했었고, 워싱턴이 좀 터졌다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그날 워싱턴은 고르게 잘한 셈입니다. 일단 3점이 44.4%에다가 이 정도면은 워싱턴답지 않게 굉장히 잘 터진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또 특히나 이제 코리 키스퍼트 같은 원래 벤치에서 노는데, 이날은 또 이제 부상이나 이런 것들 트레 존슨도 빠지고 이래가지고 선발로 올라왔는데 좋은 효율 보여주면서 20득점이나 했습니다. 최다 득점으로. 또 이제 벤치에서도 캠 휘트모, 이 친구도 작년에 휴스턴에서 쓸모가 있었던 놈인데 얘도 20득점 했거든요. 그러니까 벤치고 주전이고 뭐 이렇게 갖다 쓴 놈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워싱턴이 상대가 또 시카고 같이 수비가 좀 안 좋은 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잘 터졌는데, 과연 애틀랜타 상대도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보여주면서 할 수 있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애틀랜타가 좋은 팀입니다. 일단은 애틀랜타가 뭐 상승세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전 경기는 조금 이제 샬럿한테 어렵게 이기긴 했지만은 지금 최근 9경기 동안 7승 2패에다가 제가 여러 차례 트레 형이 빠진 브루클린전 이후로 최근에 이제 14경기 중에서 10승 4패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팀한테는.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이거는 근데 직전 경기는 아마 빠진 걸 거예요. 제일런 존슨이 평균 득점 잘하면서 리바운드 11.6개, 어시스트 9개, 거의 뭐 트리플 더블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빅윙들, 다재다능한 빅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일런 존슨은 대표적인 선수예요. 그런 쪽에서는 효율성도 엄청나고, 야투율 61%에 3점 슛이 59%다, 스틸 많이 한다. 그냥 완벽합니다. 여기다가 오콩우까지 달릴 수 있는 빅맨이고, 이제 포르징기스가 아플 때는 선발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5경기 동안 평균 23.2득점에다 가장 돋보이는 거는 3점 슛이에요. 글쎄 얘가 3점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올 시즌 최근 5경기 동안 야투율 63%, 3점이 53%입니다. 여기다가 자유투도 94%여가지고 이런 슈팅 효율성, 트루 슈팅 퍼센트가 81%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벤치를 얘기를 했는데, 크레이치도 지금 굉장히 잘해요. 지금 이제 NAW가 뭐 공수 겸장이기 때문에 선발로 많이 나오지만은, 크레이치나 뭐 캐너드 이런 애들도 정말 좋은 슈터잖아요. 이런 애들 나오는 벤치까지 괜찮다. 그리고 애틀랜타가 요즘 최근에 좀 바뀐 게, 그 이제 직전 경기 샬롯전에서는 좀 안 좋았어요. 3점을 31개밖에 안 쏘고 11개밖에 못 넣었고 좀 이게 효율이 안 좋았는데, 이날따라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한창 이제 좋은 기세를 달리던 시기에, 그전에는 3점 슛이 뭐 나쁘진 않았지만 37.5%가 그냥 시즌 평균 쪽이죠. 나쁘지 않게 던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쐈거든요. 36.2회로. 그러다가 이 샬럿전을 제외한 그 직전 5경기 동안에는 경기당 한 7개를 더 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률도 오히려 한 4%가량 올라갔어요. 3점을 잘 넣었는데 많이 쏜다. 효율적인 농구를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나왔다는 거. 제가 아까 직전 경기 때 워싱턴이 이런 좀 벤치에서 휘트모어라든지 애들이 많이 좀 터졌다고 했었는데, 자,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여러 팀들의 이런 벤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번째에 워싱턴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경기당 20.9분으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지금 또 이제 만약에 키션 조지가 못 나오던지 트레 존슨도 없기 때문에 벤치 애들이 선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애틀랜타도 벤치 포인트가 그렇게 아쉬운 팀까지는 아닙니다. 내일은 또 포르징기스가 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런 좋은 효율에 오콩우라든지 캐너드, 크레이치 이런 애들이 또 벤치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다. 직전 경기, 왜냐면 애틀랜타가 샬럿전에서 벤치 포인트가 13점인가 15점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워싱턴 상대로는 이런 것들이 좀 평균치에 수렴을 한다면은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 참고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애틀랜타가 지금은 좋은 수비팀이고, NAW가 원래 공수 겸장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평균 득점이 19점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클러치나 이럴 때는 POA 디펜더로 활용을 한다.
상대 이제 포인트 오브 어택 공격의 구심점을 딱 이제 막아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라서 여기다 뭐 다니엘스도 있고 다른 애들 좋은 수비 가지고 있는 애들 많아가지고 에틀 쪽 좋게 보면서 개인적으로 237.5는 사실 워싱턴 경기 이런 거는 언더 보면 안 되지만은 애틀랜타가 조금 더 언더 색깔이라고 보이기는 해요. 또 터져버리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237.5는 뭐 보긴 별로여도 언더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일단은 내일은 이제 엔비드가 또 뛸 수도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간만에 돌아옵니다. 대신에 뭐 에지컴이 부상으로 빠진다든지 여전히 우브레 같은 애들 나가 있다. 약간의 이제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셈이요. 폴 조지가 복귀하고선 그리 나쁘진 않았었고 수비에서는 느리려면 하는데 공격에서도 꽤나 보탬이 되더라. 그런 게 보였었고 이제 엔비드가 돌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 엔비드 온 오프 사실 별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대신에 많이 차이 나는 건 이래 얘가 이제 코트 위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언더오버 차이거든요. 엔비드가 뛰는 동안 사실 뭐 기간이 길지 않았으니까 140분밖에 안 되니까 딱히 뭐 참고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뭐 한 254점에 육박을 해요. 254점 정도. 근데 얘가 없을 때는 뭐 230점밖에 안 난다. 거의 뭐 한 24점 정도의 언더오버 차이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제가 이 친구의 뛴 이런 기록지들을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엔비드가 뛴 경기들이 대부분 점수가 좀 많이 났었어요. 최근에 필라델피아는 좀 언더보기 좋은 팀이거든요. 이제 미러키랑 경기도 이것도 연장 안 갔으면 언더였었고 근데 마이애미랑은 좀 빠르게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이 가운데는 지난번에 올랜도랑 붙었던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점수가 되게 많이 났어요. 이때는 10월 28일이니까 약간 시즌 초반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뛰던 시기고 올랜도도 예상과는 다르게 얘네들 왜 이렇게 빠르냐 이렇게까지 보일 정도였었거든요. 사실 이날 좀 비등비등한 감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올랜도는 뭐 베인이나 바그너, 벤케로가 흔치 않게 셋 다 꽤나 잘한 경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벤케로가 없지만은 충분히 올랜도라는 팀 자체는 잘 굴러가고 있기도 하고 필라델피아 이날 에지컴이 시즌 초반에 좋은 활약을 할 때입니다. 요즘엔 이거보단 못하죠. 내일 결장이기도 하고 맥시는 이때도 잘했어요. 그리고 우브레도 좋은 골밑 마무리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시기였는데 내일은 우브레나 에지컴이 없다. 대신에 들어오는 게 이제 폴 조지, 엔비드 아마 그라임스를 선발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지난번 맞대결 때와는 사실 지금 필라델피아는 그때보다 좀 언더팀으로 가고 있고 올랜도는 여전히 상대랑 많이 빠르게 주고받습니다. 상대가 빠르게 하면은 같이 응수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올랜도가 직전 경기 때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날 이제 보스턴전이었는데 이날 129대 138 이날 보스턴은 작년 이제 후반기 해가 바뀐 기준으로도 작년에는 뭐 테이텀 있고 다 할 때니까 충분히 보스턴이 강할 때인데 그 2025년 한 해 동안 보스턴의 138득점은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심지어 뭐 테이텀도 없고 포르징기스 주로 다 나가는데 그런 전력으로도 직전 경기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득점을 뽑은 경기거든요. 전반전에 80점 넣었었고 3점이 아마 60%인가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런 날에 이제 올랜도는 이날 일단 뭐 석스가 부상 관리 차원에서 빠졌었고 웬델 카터 주니어 빠졌었고 원래 뭐 벤케로는 없는데 여기다가 비타들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올랜도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높이가 이렇게 막 칭찬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올랜도 로빈슨이 선발로 뛸 정도니까 그냥 되게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선발들은 잘하지 못했는데 원래 이 경기가 아마 전반전에 20 몇 점 차까지 벌어진 경기였었고 근데 이거를 아마 4쿼터 들어갈 때도 20점 차가 났었습니다. 이거를 비벼낸 거는 벤치 포인트가 있었다. 벤치에서 제트 하워드 같은 애들이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뭐 존스나 펜다 이런 애들은 아마 리차드슨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올해 드래프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인들 위주로 이렇게 갔는데 얘네들이 많이 비벼낸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랜도가 주전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도 벤치에서 충분히 따라가는 면모 그런 끈질김이 보였었다. 이런 부분들이 올랜도의 좀 강점으로 좀 거듭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올랜도가 일단 좀 폼이 좋은 거 그리고 오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엔비드가 있는 날에는 좀 필라델피아 점수가 많이 낮다든지 그런 거를 좀 살려볼 만하지 않나 싶긴 한데 지난번 맞대결 자체가 초반이라서 필라델피아도 좀 뛸 때긴 한데 되게 빠르게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1.5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아마 올랜도가 이거를 또 정배를 받은지라 사실 뭐 승패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저는 현 시점에서는 올랜도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폴 조지나 엔비드가 더해진 필라델피아 제가 매번 얘네들 받는 돈이 필라델피아 전체 페이로 1억 9천만 달러 중에서 1억 600만 달러다. 근데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못 뛴다고 했었는데 막상 얘네들이 돌아와도 그렇게 팀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었어요. 작년에도. 올해는 얘네들이 같이 동시에 뛰는 게 처음이니까 확실한 뭐 레퍼런스는 없지만은 저는 현 시점에서 올랜도가 조금 더 단단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뭐 벤케로 말고는 대부분 선수들이 복귀를 해가지고 요즘 석스도 상당히 좋고 베인도 회복세에다가 바그너는 지금 뭐 에이스고요. 다실바 이제 외곽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수비 같은 것들도 좋고 웬델 카터 주니어 림 수비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는 올랜도를 좀 더 좋게 보고 싶고요. 오바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이커스 대 클리퍼스, LA 두 팀 간의 경기가 있습니다. 글쎄, 일단은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복귀를 했는데 첫 경기 때는 뭐 더블 했지만은 지난번 경기 때는 그리 좋지는 못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레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NBA에서 가장 뭐 슛감이 최악인 팀이다. 지금도 라인업 보면은 이 라인업은 사실 전문 슈터가 없는 팀이거든요.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전부 다 셋 다 이제 온볼 핸들러들이고 빅맨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본인들이 뭔가 공간 창출해가지고 3점 꼽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별로예요. 아니면은 다른 애들이 어그로 끄는 돈치치나 르브론 같은 애들이 어그로 끌고 비어있는 이런 3점 슈터한테 패스해가지고 편한 슛 찬스를 만들어준다. 그런 거를 잘하는 애들이지 캐치앤샷 슈터로서는 애들이 좀 별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레이커스의 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에이튼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에이튼이 지금 이 친구의 효용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막 특출나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에이튼이 오히려 없을 때가 5점가량 좋아진다. 특히 이제 수비에서 나아지는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저는 근데 에이튼이 활용 자체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사이즈가 워낙 좋다 보니까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셋 다 빅맨 먹여 살리기는 아주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이튼이 빠진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헤이즈는 에이튼보다는 뭐 파울 관리가 안 된다든지 수비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근데 뭐 덩치 같은 거나 받아먹기는 잘 해요. 어쨌든 에이튼보다는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클리퍼스 하든이 얼마 전에 아주 뭐 좋은 기록도 쓰고 했지만은 직전 경기 때는 또 되게 별로였었거든요. 저는 하든의 팬으로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매번 그냥 통나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든한테 맨날 잘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89년생 이 하든한테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 같은 날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날은 주바치가 아주 잘했습니다. 카와이도 20득점가량 해주면서 둘 다 1인분을 했는데 특히 주바치가 33득점에다가 오펜 리바 7개 잡아가지고 아주 뭐 대단한 활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주바치는 레이커스한테 강한 면모도 있었습니다. 지난 이제 5경기 동안 전부 이제 리바운드를 두 자릿수로 기록을 했었고 그 오펜 리바를 10개, 8개, 뭐 6개 이렇게씩 잡고 그랬었거든요. 뭐 AD한테도 상당히 강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마침 또 에이튼이 없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센터 뎁스가 조금 좁은 상황에서는 내일도 이제 좀 주바치, 주키로닐 모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좀 레이커스한테 상당히 잘했던 거 특히나 최근 5경기 중에 3번이나 20득점 이상을 해줬던 것들 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기는 합니다. 주바치가 레이커스한테 꽤나 강했던 거 어떻게 보면은 좀 옛날에 레이커스가 주바치를 데리고 있었는데 주바치가 친정팀한테 좋은 면모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와중에 있고요. 사실 근데 지금 딱 양 팀을 비교를 해보면은 둘 다 그렇게 막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특히나 클리퍼스가 너무 못하고 있었는데 레이커스는 어쨌든 3등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늘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잖아요. 올해는 그런 것들이 살짝 덜 하긴 하지만은 이게 클리퍼스가 원정 가면 뭐 득점 떨어지는 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단순하게 최근 폼 자체는 레이커스가 조금 더 나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클리퍼스가 이길 가능성 자체는 좀 적다고 보긴 하는데 이것도 초기에 뭐 돈치치 같은 애들 뭐 잘 터지고 그런 날이 좀 많았긴 한데 사실 이 3명의 온볼 핸들러 구성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르브론이 있으면은 요즘 같은 빠른 페이스의 이런 리그랑은 좀 다르게 좀 로우 템포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두 팀 다 이렇게 야투 시도는 가장 적게 하는 29등 30등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엔 이게 조금 더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늘 이렇게 좀 느린 템포에다가 슛 시도가 적은 팀들이거든요. 대신에 레이커스는 자유투 삥 뜯기를 잘한다. 이런 피켓롤이 많아가지고 아마 주바치를 괴롭히거나 그런 것들은 잘 될 거예요. 이 피켓롤을 막으려면은 파이트 스루 그 이제 상대가 스크린을 서줬을 때 그거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다시 막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크리스던이 잘하는데 다른 애들은 이런 수비 리커버리 측면에서 그리고 좋은 애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이커스가 좀 게임 플레이 하기에는 편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이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클리퍼스도 자유투를 그렇게 많이 안 주는 팀이기도 하고 본인들은 또 못 뜯어내죠. 여기다가 서로 간에 야투시도가 굉장히 적다던가 속공은 가장 안 쓰는 두 팀이다. 전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좀 229면은 언더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당장 작년에 4번 맞대결 모두 다 229로는 언더였었거든요. 올해는 리그 자체가 조금 빨라지고 자유투도 많이 불리고 여러 가지 규정 변화 때문에 좀 오바리그긴 한데 저는 얘네 둘이 붙으면 그래도 219면은 언더를 좀 더 생각하고 싶고요. 레이커스를 조금이라도 좋게 보기는 하겠습니다.